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랐던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은 경미하지만 일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이 미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회복세를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파이자가 오미크론 변이체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 개발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이 접종 후 4개월 동안 오미크론 감염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55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도 푸드스탬프 혜택, 칼프레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내일 오후까지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최고 50마일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왔던 소수인종 배려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의 존폐 여부를 연방 대법원 판결이 하게 됐습니다. 검색 엔진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면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몇 개의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 제재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 속에 정치 혁신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종로 등의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 시즌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라파엘 나달이 4강에 선착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애슐리 바티와 메디슨 키스가 4강에 올랐습니다. 직장 폐쇄 중인 메이저리그가 노사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선수 노조가 양보 의사를 보이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기다리면서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대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큰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소식 짚어보기 전에 코로나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하루 사망자 수를 기록한 지난주 목요일 102명의 90%는 크리스마스 이후, 그리고 80%는 새해 이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시기를 봤을 때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사망하는 기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변이들에 감염된 환자보다 오미크론 변이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된다고 보건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레아 국장은 이 코로나에 감염된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일요일 이전 7일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하루 평균 61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역시 백신이 효과적이라며 백신 접종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환자들로 의료 시스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의 병상도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23일 774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또 코로나 입원 환자는 4,573명으로 일요일에 4,568명에서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감소세가 멈춰버렸습니다. 한편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는 고품질 마스크 N95 배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중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폭발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 전략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이 무상으로 이제 배포될 예정인데요. 중부 지역이 먼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N95 마스크가 최고 수준의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며 일반인들도 N95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배포는 지역별 대형 식료품 체인과 약국 체인, 지역 의료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은 다음 주쯤에는 마스크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열흘 사이 1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9만여 명,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이 고비를 넘기면서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유럽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17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급격한 확산 뒤 빠른 감소를 거친 남아공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가 풍토병 단계인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출현이 변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dangerous to assume that Omicron will be the last variant or that we are in the end game. On the contrary, globally the conditions are ideal for more variants to emerge. 다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사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FDA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두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재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FDA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널리 예상돼 왔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확진자 99%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오 업체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자사의 항체 치료제 효능이 기존 변이종에 대한 효과보다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온테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이 접종한 후 4개월 동안은 오미크론의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대 의대와 파이자 바이온테크의 연구진들은 어제 백신 접종자의 혈청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논문은 아직 동료들의 평가를 거치거나 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이자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을 중화하는 강도를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항체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접종 4개월이 된 시점에도 높은 수준의 방어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이 연구는 부스터샷 접종 4개월 후에도 오미크론을 중화할 수 있는지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파이자 백신은 2차까지 맞더라도 오미크론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증 보호 효과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습니다. 파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용 백신의 안전성과 조화,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은 1,420명이며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그르사인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는 이번 연구는 오미크론을 다른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오래 지속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학술적인 접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다른 변이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의 교토 부리부이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논문을 소개한 결과 이 논문에 따르면 플라스틱 표면에서 오미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평균적인 시간은 193.5시간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56시간, 알파 변이가 191.3시간, 베타가 156.6시간, 감마가 59.3시간, 델타가 114시간에 비해서 가장 긴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정성은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델타 변이를 대체하는 우세종이 돼 빠르게 퍼질 수 있게 한 특성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 추진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펜 가주 상원의원이 선보인 이 법안은 현재 가주에서 K-12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백신 접종 리스트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선포한 K-12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만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주지사가 선포한 지침보다 더 강화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접종 의무화 지침은 식약청이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완정 사용 승인을 내린 다음에야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화 적용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화이자의 백신 접종 사용이 승인받은 상태이며 5세부터 15세 사이 연령층에는 응급 사용만 승인된 상황입니다. 리처드 펜 가주 상원의원은 24일 K-12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시키고 등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해 기존 지침보다 한층 강력한 백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2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족 오늘도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6도, 해안 지역은 67도, 4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지역에 따라 구름 지나겠고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55세 이상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 푸드스탬프, 이 캘프레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이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푸드스탬프로 잘 알려진 캘프레시는 연방 기준의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에 식료품 구입 비용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식품 구입비를 카드에 입금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카드는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처럼 스토어나 파머스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가족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법 체류자들은 캘프레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2,86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캘프레시 수혜자폭 확대를 위해서 3,5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불법 체류자들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본적인 푸드스탬프 보조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이들에게 더 절실해졌다는 것이 방안의 배경입니다. 2020년에 공개된 UC 멀시에드 커뮤니티 앤 레이버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 가준의 불체자 여성의 36.3%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은 특히 대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세라노와 알렉산드리아, 옥스포드길 도로변과 윌셔 블루바드 등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가운데 코로나로 완화됐던 이 주차 단속이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된 이후 LA시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주차 위반 티켓 발부를 만회하려는 듯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단속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LA시의 주차 위반 단속 강화 상황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LA 교통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LA 주차 단속 적발 티켓은 모두 173만여 건으로 153만여 건을 기록했던 2020년보다 20만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위반 사항별로 가장 많은 종류는 거리 청소 시간의 위반입니다. 거리 청소 위반은 지난해 45만여 건으로 전체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항목은 주차 미터기 시간 만료로 전체 약 14%인 24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600 세라노 애비뉴 사우스 방면 인접 구간으로 모두 625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601 세러노 사우스, 또 600 알렉산드리아 에비뉴 사우스, 또 3450 윌셔 블로바드, 그리고 682 벌몬 에비뉴 사우스 구간, 600 옥스포드 에비뉴 사우스 방면 인접 구간 순으로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구간에서는 주차 미터기의 시간 만료가 가장 빈번화 위반 사항으로 무려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새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동차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고쳐 타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연식과 마일리지가 높아서 새차 구매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 업체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고차 거래 평균 가격은 3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 2020년 중고차 거래 평균 가격이 2만 3천 달러 수준이었음을 비교하면 1년 만에 30%나 오른 것입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 상승은 결과적으로 코리아타운 카센터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게 됐고, 카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되는 것을 미리 알고 가야 한다라는 조언입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주택이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연 70여 건에 달하면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지역 화재는 대부분 재건축을 이유로 비어있는 집이나 상업용 건물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은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노숙자로 인한 이 화재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피코 유니온 코리아타운 지역에서는 모두 65건의 건물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인타운 지역 내 빈주택이나 빈 건물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역시 한인타운 내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대낮에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국은 지난 23일 어제죠. 오스틴 시내 웨스턴 앤더슨 레인 남쪽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 용의자로 한인 31세 김용윤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싸움 끝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총격이 벌어진 주차장으로 출동했고 심각한 총상을 입은 28살의 피해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했지만 이 2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 씨가 911로 전화를 걸어 남성 2명과 싸우다 자기 방어를 위해 총격을 가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와 진술한 바와 다르게 일부 목격자들은 총격 상황에 대해 정반대되는 목격담을 얘기해 김 씨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 속에 내부 직원의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자 LA 총영사관이 민원실에 유연 축소 근무제에 돌입했습니다. 감염자 접촉자와 기저질환자, 감기 증상자 등의 민원실 방문을 당분간 금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역시 총영사관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민원인들의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제 날짜 24일부터 민원실 소속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예약제 민원인 수를 축소 조정하고 민원실 내 전염 예방 등의 보건 강화 조치 일환으로 민원실 내 민원인 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고 동시에 민원실 밖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긴급하지 않은 업무 방문은 가급적 뒤로 미룰 것과 방문이 필요하다면 사전 예약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65세 이상 시니어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지만 민원실 축소 근무를 고려할 때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방문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약 2년간 폐쇄됐던 사회보장국의 사무소들이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국과 노조연합은 전국에 1200개 이상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들이 3월 30일부터 대면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사무소 운영 시간을 비롯해 사무실 운영 즐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상 중으로 최종 협상은 오는 3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업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재택근무를 계속 허용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참여했던 세계 노조 연합 중 연방정부 직원 연맹 대표 협상가 레치 쿠티르는 오미크론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감염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사무소 운영 재개 날짜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 3일부터 하와이에 운항을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여행 수요 추세에 맞춰서 하와이 노선 운항을 주 3회로 재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비운항 조치 후 2년 만에 재운항입니다. 하와이 노선은 주 3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운항할 예정입니다. 미셸 바스틸 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11월 재선을 앞두고 170만 달러 가까이 선거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 측은 지난해 4분기 81만 달러를 모금해 상대 민주당 후보에 비해 2배가 넘는 선거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1월 재선을 앞두고 미셸 스틸 의원은 320만 달러의 선거 기금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선거구 재조정으로 미셸 스틸 의원은 48지구에서 45지구로 지역구를 변경해 새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45지구는 가든그로브와 세리토스, 알테시아, 부에나파, 플럴튼이 포함돼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아시안 유권자들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4분기에 순이익 5,16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3센트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2억 46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66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신규 대출이 기록적인 12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3%가 늘었고, 이에 힘입어 4분기의 총 대출이 139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4%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4분기 예금은 150억 4천만 달러, 자산은 178억 9천만 달러가 기록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일각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놓고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대러시아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를 통해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80분간 화상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신속대응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경계태세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커비 대변인은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대응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병참부대, 의료 방공 지원, 첩보, 감시, 정찰부대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평시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allies in deployments and refining plans for all scenarios. We've always said we would reinforce our allies on the eastern flank.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지도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서 위치 정보를 수집했던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워싱턴주, 텍사스주, 인디애나주 등 검찰총장들은 이런 혐의로 각각의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검찰총장인 칼 러시는 소장에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의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할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 엔진이나 지도 어플리케이션,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설정돼 있을 때도 구글은 이용자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가 수집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즉각 소송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들이 우리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된 구식이 된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한국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서 어제 유럽의 주요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어제 장중에 급락세가 이어졌다가 장 막판에 급 반등해서 소폭 올랐지만 연준 회의를 앞둔 가운데 오늘 역시 큰 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은 월요일이 사실상 미국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3% 이상 1000포인트 넘게 급락하고 S&P 500 지수는 전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 급반등이 이뤄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9%,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63%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97%, 영국 런던의 FTSE 100은 2.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더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The market is at risk for further downside. Now, it's possible that we could be experiencing, though, a lot of swings, a lot of volatility moving forward. So it's likely to be a bit of a roller coaster as we move further into 2022.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된 것이 전 세계 경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정정 불안이 유가 등 에너지 수급 불안감을 키운 것은 직접적 타격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실패로 빚어진 물가 급등 심화 등이 연준의 긴축 시계를 빨리 돌리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란 관측을 넘어 올해 최소 5차례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곳 시각으로 25일부터 시작하는 연준의 정례회의에서 조기 긴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경제 둔화를 불러왔으며 특히 미국 경제의 제조업, 서비스업 회복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이 집계한 1월
제조업, 서비스 합성 구매관리자 지수는 18개월 만에 최저치인 50.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7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PMI 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활동 증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활동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0.8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초에 거의 정체 상태를 보였고 노동자들이 대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서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레가 그룹 BTS의 영향력을 고려한 듯 트위터 계정 이름을 바꾸는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치폴레는 어제 트위터 계정명을 치콜레라고 변경하고 BTS 멤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이 BTS 멤버인 정국이 치폴레를 치콜레로 발음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앞서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멤버들이 치폴레의 배달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 BTS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CBS 방송의 인기 토크 프로그램 제임스 코든 쇼에 출연한 뒤에 점심을 먹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폴레 음식을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정국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치콜레? 라고 말했고 이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치폴레는 정국이 발음한 대로 트위터의 계정명을 치콜레로 바꾸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치콜레라는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미국 음식 업체들의 BTS 마케팅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 맥도날드가 지난해 2월 BTS와 손잡고 50여 나라에서 BTS의 세트 메뉴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일주일보다 50% 이상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백신 의무화 위반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벌금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켈만 에거 뉴욕시 의원은 지난 20일 코로나 백신 의무화 위반 업체에 부과된 벌금 소환장을 기각하고 이미 부과된 벌금은 환급해주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뉴욕주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 구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 상영 전에만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극장 좌석에 앉아서도 술을 마시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볼티모어 개발공사가 볼티모어 BASE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소규모 사업체 보조금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브랜든 스캇 시장의 경제회복기금 일환으로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볼티모어시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회복, 또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840만여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글렌 영킨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로서리 세금 철폐 등 향후 추진 법안의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 법안에는 개솔린 세금 인상 중단, 교사 임금 인상, 학교 오픈, 차터스쿨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로서리 세금 철폐는 영킨 주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것이며 이 외에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액 2배 인상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회사인 네비언트사가 버지니아 주정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대학 학자금을 빌린 버지니아 주민 15,000여 명에게 모두 5,490만 달러의 돈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평균 3,600달러에 해당됩니다. 네비언트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학자금 회사로서 연방 학자금인 펩사와 페어런트 플러스 론을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 6만 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받을 장소와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하고요. 신청자들이 현장에서 보여줄 QR카드를 부여받고 그걸 보여주면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레이커스 클리퍼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7연승을 거두면서 서부조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피닉스에서 열렸던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홈구장에서 열렸던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15대 109로 승리를 거두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37승 9패 NBA 전체 최고 승률 8할 4리로 서부조 선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클레이 탐슨의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계속 몇 번 지고 있죠. 지금 34승 13패입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피닉스와 3게임 반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오늘 모두 원정 경기 같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워싱턴과 오후 4시에, LA 레이커스는 브루클린과 오후 4시 30분에 경기를 갖습니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선수들은 선전과 투혼, 감동을 약속했습니다. 4년 전 안방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면 확 쪼그라든 베이징 결단식. 살얼음판 코로나19 상황 속에 마스크를 쓴 선수들은 하얀 단복을 맞춰 입고 먼저 뭉쳤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출동한 가운데 지난해 여름 진한 감동을 안겼던 도쿄 태극전사들이 영상 메시지로 기운을 팍팍 전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목표 달성이라는 것에 꼭 명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노력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가대표 화이팅! 벌써 6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크로스컨트리의 전설 이채원 선수의 딸 11살 은서양도 응원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설날을 엄마랑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엄마랑 언니 오빠들의 경기를 보면서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던 마음처럼 설레고 떨리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결승선에 통과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후회 없이 보여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2년 뒤 파리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출전하는 브레이킹 국가대표의 무대까지 자랑스러운 우리의 별들은 결전을 앞두고 긍정 에너지를 듬뿍 충전했습니다.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에 다소 소박한 목표를 내건 선수단은 오는 28일부터 종목별 일정에 맞춰 결전지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라파엘 나달이 4시간 8분 접전 끝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준중결승에서 데니스 샤포발로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2019년 준우승 이후 3년 만에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한 나달은 마테오 베레티니와 준결승에서 만납니다. 나달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부문 신기록은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로저 페더러 메이저 20승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나달이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21승을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올해 호주 오픈에 조코비치 추방됐죠? 그리고 페더러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애슐리 바티와 매디슨 키스 미국 선수입니다. 4강에서 맞대결합니다. 애슐리 바티는 세계 랭킹 1위 호주 선수이면서 지금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고요. 매디슨 키스는 세계 랭킹 51위 미국 선수로 4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